좀 놀라운 건데요. 남자들끼리 옷을 다 벗고 지냈다고 그래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동성애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불만이 있어요. This is Sparta 그러는데 금지입니다. 상영 금지. 그러니까 이런 영화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상황대 유노메나 연구소의 박현노입니다. 스파르타는 발음도 어려워요.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지역인데요. 지금은 라코니아라고 그러는데 스파르타라는 것은 한 부분이 확대돼서 이 이름 전체를 스파르타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그 한 부분이고 이쪽 지역은 라코니아라고 불러온 게 맞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없죠. 스파르타 사람들은 없는데 그 지역은 그대로 있죠. 스파르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긴 게 기원전 10세기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때쯤에 나온 교육 방식이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 교육의 목적이었어요. 구성층이 스파르타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치자들이고요. 통치를 했던 사람들은 헬롯이라고 부르는데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를 기반으로 한 스파르타 통치민들의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왕도 2명을 뒀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전쟁에 나가면 국내에 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명을 뒀어요. 그리고 남자 아이들은 7살 때까지만 아버지가 집에서 기르고요. 7살 때가 되면 전부 다 서집해요. 교육을 시킵니다. 30살 때까지. 그러니까 7살 때부터 학교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자들만의 교육을 해요. 그리스인들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7살부터 12살 때까지는 글쓰기도 배우고 책 읽는 것도 배우는데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들이 체력 싸우는 그 훈련을 해요. 남자들끼리만 모여 있고 그 단계가 지나면은 좀 놀라운 건데요. 물건을 훔쳐오는 것도 교육이에요. 잡히면은 안 돼요. 음식을 조금밖에 안 줬대요. 그러니까 뭔가를 훔쳐와서 먹어야 되는 건데 훔쳐오는 건 괜찮다. 근데 잡히면은 이거는 교육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들한테 강력한 생존력을 줬고 싸우는 거, 자기 방어하는 거, 남자들끼리 옷을 다 벗고 지냈다고 그래요.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동성애도 많이 있었는데 권장했던 게 공동체 의식을 불어 넣어주는 거죠. 만약에 집에서 자라면은 가족에 이끌려서 대사를 그리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예 철저하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남정 동지애, 형제애 이걸 해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거고 용맹학 30살 때쯤 되면은 제대로 된 전사로서 등장을 하는 거고 교육이라는 게 엄격하기 때문에 스파르타 교육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국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남자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모아서 하진 않았어요. 집에서 엄마들이 교육을 시키고 항상 방어,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여성 전사들처럼 자란 거예요. 다른 도시 국가들보다 훨씬 더 자유가 많았고 자기 재산 가지고 있었고 상속권 가지고 있었고 이혼도 자기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여성들이 굉장히 독립적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무섭냐면요. 아들이 전쟁에서 지고 오거나 그러면은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가 이끌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 강력한 노예 사회거든요. 자유민들이 노예를 지배하는 사회. 전쟁을 가면은 스파르타 전사 1명에 노예가 3명 붙어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굉장히 여성들이 강한 힘이고 뒷방에 물러나서 여자가 어딜 나서 이런 게 아니라 의견 개진하고 대단히 강력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력한 무력으로 국가를 이끌어온 거. 그러니까 기원전 10세기부터 700년 동안 이어온 거죠. 기록을 읽어보면은 놀라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와전된 부분도 있어요. 건강하게 나오지 않는 아이는 애초부터 구덩이에 버려주겠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고고학자들이 스파르타 시대의 무덤을 구덩이에 있어서 파보면은 그런 시체는 없대요. 전부 다 나이 든 시체들이고 18세부터 시체들이지 갓난아이라든지 이런 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오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군대밖에 없어가지고 군대 가서 총을 쏘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군대에서 총을 쐈었을 때 느낌이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아,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총이 반동이 엄청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야, 이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구나? 스파르타 정말 잔인한 인간들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이라면 뭐 공부보다는 몸이 중요한 사회. 처음부터까지 보지 말고 부분적으로는 봤었어요. 사실은 불만이 있어요. 300이 너무 인기가 되다 보니까 역사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특히 페르시아를 묘사하는 부분이 너무 치사해요. 너무 치사해.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잘못된 게 뭐냐면 처음부터 허구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사람들이 인기를 끌면서 심지어는 우리 TV 방송에서 나는 관대하다 이 코미디 막 했었잖아요. 그거 다 흉내를 내듯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야만 인으로만 나오고 원작이 프랭크 밀러라는 사람이 그림 만화에서 시작된 거고 이 프랭크 밀러는 물론 자기가 얘기하면서 300을 쓰기 전에 그리스를 다 가보고 했지만 이거는 실화가 아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만화에 기반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살 붙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부풀려져서 이걸 저도 본 게 페르시아 역사 때문에 도대체 뭐가 맞는지 틀린지를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영화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화 나오면 숙제가 생겨요. 물론 전혀 없는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조금 따와가지고 아주 상상력을 넣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잘 버무렸어요. 엔터테인먼트로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영화가 문제가 되는 게 한쪽은 완전히 찌그러진 사람들이 돼버리잖아요. 스파르타는 너무 멋있는 사람이 돼버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역사적 기록과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일단 300명이 틀려요. 적어도 300명에 한 사람당 3명씩 있으니까 900명의 노예가 있으니까 1200명이 되고 전체적으로 스파르타 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도시 군대도 있었거든요. 거기 하면 한 6,000명이 넘는다는 얘기죠. 300명만 나왔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 장군, 그 왕 있지 않습니까? 레오니다스. 굉장히 적게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는. 한 30대 후반으로나 보이나? 실질적으로 60대예요. 또 아주 세밀한 부분 중 밀리오스라고 그러죠. 뭐 눈이 안 좋아가지고 가라.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해라고 레오니다스가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잘못됐어요. 이게 왜 잘못됐냐면 일단 이 사람 이름이 이 사람이 아니고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눈이 멀어가지고 눈 때문에 도저히 전투할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가라고 그러는데 한 명은 가요. 한 명은 안 갑니다. 나를 다시 전쟁터로 데려가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전쟁에서 죽어요. 아리스토데모스는 가거든요. 가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고생했다 이렇게 했을까요? 스파르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비급한 놈. 온갖 욕을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장에서 가라고 그러는데 안 가고 결국에 그래서 죽은 사람은 그게 무서워서 안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그 다음에 전투에 나가가지고 죽습니다. 그걸 참고 참았다가 전쟁에 가가지고 그걸 하는데 이때도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게 뭐냐면 스파르타 군대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서 죽는 게 미덕이 아니라 최대한 현명에 잘 싸워서 죽는 거는 괜찮은데 죽으려고 하면서 싸우는 거는 그건 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어서도 인기를 못 받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페르시아 군대 하면은 100% 페르시아 군인으로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페르시아 제국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도 있어요. 이란군 하면 이란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안 돼요. 페르시아가 제국이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페르시아 비하처럼 해버린 거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정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무슨 300이 옷 벗고 싸웁니까? 그거 잘못된 겁니다. 무장 다 하죠. 갑옷 다 입고 그 무릎 보호대도 다 차고 긴 창. 그리스 군대들이 창이 길어요. 그리고 그리스 군대들이 원래 중보병이에요. 페르시아는 경보병이고 움직이는 거는 페르시아가 빠른데 긴 창 때문에 항상 페르시아가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 영화에서 코끼리 나오고 코뿔소인가 나오죠? 그거 아닙니다. 그 페르시아는 그거보다 말을 더 많이 썼어요. 기병. 그리스 군대들이 제일 무서워한 게 기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세한 게 잘못된 게 꽤 많습니다. 그 사신 죽일 때 그러잖아요. This is Sparta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재밌게도 많이 넣는데 그거 없는 말이죠. 이 영화가 인종차별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페르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전력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고 보는데 시간을 끈 거죠. 시간을 끌었다는 데서는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슬픔과 함께 굳건한 의지를 다지는 게 역사에서 교훈을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의 시간을 끌어줬다는 것은 그리스로서는 좋은 작전이었죠. 금지입니다. 상영금지. 이게 인종차별주의입니다. 페르시아 군대들이 다 페르시아 사람만 있는 거 아닌데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고 역사적 기록과도 다르고 전부 다 그리스 기록들이잖아요. 차라리 핸대로만 했었어도 괜찮은데 영화니까 각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또 영화가 재미있고 시선을 끌고 자극적인 거 많다 보니까 인기를 얻게 되고 이게 역사처럼 받아들여지니까 당혹스러운 면이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은 오늘같이 이게 프로 같은 데에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를 하니까 역사 공부가 되니까 또 그런 면에서는 좋은 측면이 되네요. 안 그래도 이러한 상황이 뭐 좋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렇게 보겠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흥행이 돼버려가지고 페르시아인 이란인들이 완전히 야만인처럼 보이는데 아유 좋을 거 없죠.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손을 꼽는 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너무 길었어요. 이기긴 이겼지만 누구도 승리했다고 볼 수 없는 전쟁이 돼버리니까 스파르타가 거기서 진을 다 뺀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보는 거죠. 학자들이 제일 처음에 많은 부분에 지적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전쟁이 너무 긴 전쟁이었으니까 30년 이상을 전쟁을 했으니까 30년 가까운 전쟁 때문에 이 모든 게 소진이 돼버렸고 거기에서 결국에는 스파르타가 몰락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는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힘겨루기 싸움인데 결국에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페르시아가 개입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페르시아도 복수를 한번 한 거죠. 그런데 누구도 행복한 전쟁은 아니었어요. 페르시아도 결국에는 그 아테네를 누른다고 그래가지고 더
더 부흥한 것도 아니었고, 스파르타도 전쟁에 승리는 했지만 그게 항구적인 안정을 가져온 전쟁도 아니었고, 결국에는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전쟁이 길면 몰락합니다. 전쟁이 길어가지고 항상 긴장 상태이고 항상 싸움이 되는데 발전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전쟁 상태는 빨리 끝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빨리 끝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전쟁만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 남북 관계가 그러거든요. 빨리 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문제점을 본다면 역시 군국 도시국가잖아요. 군사,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자유민과 노예의 차이가 굉장히 컸고, 그러면 현대의 삶에는 맞지 않죠. 다만 국가를 지키겠다라는 그 정신은 높게 살만 하나, 우리가 그 사회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구현할 만한 사회는 아니죠.